네, 세차원입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코틀린의 기본 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바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티브 타입이랑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해서 배우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코틀린에서는 베이직 타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타입인데 코틀린에서 자바랑 다른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코틀린에서는 모든 것이 객체입니다. 자바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티브 타입이랑 레퍼런스 타입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코틀린에서는 모든 것에 함수나 프로퍼티를 호출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모든 것은 객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어떻게 약간 자세하게 자바의 프리미티브 타입과 레퍼런스 타입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더 자세하게 보고, 일단은 코틀린에서는 모든 것은 객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숫자형인데 이 부분도 자바랑 거의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쪽을 보면 코틀린이고 여긴 자바인데, 일단 자바에서 숫자형으로 처리되던 캐릭터가 코틀린에서는 숫자형으로 처리되지 않고 따로 그냥 문자형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다르고, 그리고 자바에서는 숫자형 타입을 뭐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인티저라고 해서 클래스로 할 수도 있고, 인트 같은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쓸 수도 있었는데, 코틀린에서는 모든 것이 객체이기 때문에,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인트 이 앞에 대문자로 써서 클래스로 접근 가능한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자바랑 거의 비슷한데, 비트위스는 다 똑같고 처리할 수 있는 자형도 똑같은데, 문자 같은 경우에는 코틀린에서는 숫자로 처리하진 않는다, 다만 문자로 처리할 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리터럴인데 이것도 자바랑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다른 게 팔진수 같은 거 이런 건 지원하지 않습니다. 팔진수 같은 경우에 자바에서는 앞에 0으로 시작하면 이게 팔진수로 해석이 됐었는데, 이게 코틀린에서 이 팔진수가 지원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 십진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자연수로 쓰면 인트나 쇼트에 할당할 수가 있고, 롱 같은 경우에는 L을 붙이면 되고, 더블은 점을 찍거나 E를 붙이면 됩니다. 플러팅 포인트 같은 경우에 F를 하면 되고, 이진수는 0B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16진수도 0X로 해서 가능하시고, 8진수가 안된다, 요거 말고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코틀린 1.1부터 나온 문법인데, 이게 기본 타입에 들어있는데, 언더스코어를 써서 수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천 단위로 언더스코어로 끊어서 처리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숫자를 길게 썼을 때 헷갈리지 않고, 특히 이런 바이트 이진수 같은 것을 표현했을 때 이렇게 하면 한, 둘, 셋, 넷, 다 이렇게 개수를 끊어서 표시하면 헷갈리지 않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걸 언어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컴파일도 되고 잘 동작하니까 긴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 언더스코어를 표기해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코틀린에서는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코틀린을 자바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숫자형이 어떤 경우에는 JVM의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저장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박싱이 돼서 오브젝트로 처리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인트인데 어떤 경우에는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저장이 되고, 어떤 경우가 뭐냐면 너러블한 경우나 제네릭으로 사용된 경우는 박싱이 돼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박싱된 경우에는 아이덴티티를 유지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금지되긴 했지만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게 뭐냐면, 코틀린이 자바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경우에 그 숫자형이 JVM의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저장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너러블이나 제네릭인 경우에는 이 숫자형이 박싱이 되어서 오브젝트로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숫자를 하나 선언을 하고 숫자를 하나 넣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걸 하나 만들고, 그리고 한번 이것의 아이덴티티와 이퀄리티를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프린트를 해서 이거 프린트를 하나 하고, 이렇게 이퀄을 3개를 쓰시면, 이퀄을 3개를 쓰게 되면 이 두 객체가 아이덴티티가 같냐 같은 오브젝트냐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이것을 한번 출력해 보고, 그리고 이 두 개의 값이 같냐 이퀄리티를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같은 객체인지 값이 같은지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같은 객체이고 값도 같다 라고 나옵니다. 이 코드에서 코틀린 인트 타입으로 클래스로 썼는데, 그러면 JVM에 돌아갈 때 이게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동작했는지 혹은 박싱이 돼서 오브젝트로 사용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텔리J 아이디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코틀린 플러그인에서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툴에서 코틀린에 보시면 쇼 코틀린 바이트 코드가 있는데, 코틀린을 컴파일하면 바이트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트 코드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바이트 코드가 있고, 뭐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 이 부분이 어떻게 바이트 코드로 만들어졌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고 싶은 건 JVM에서 어떻게 동작했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트 코드를 반대로 디컴파일을 하면 자바 코드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인트 A랑 B가 모두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사용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클래스로 사용을 했는데 코틀린에서 JVM 자바 코드 돌아갈 때는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너러블이나 제네릭인 경우 박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둘 중에 하나를 너러블로 만들어서 박싱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B를 너러블이 가능하게 해서 박싱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코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A는 프리미티브 타입 인트고 B는 인티저의 오브젝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코드상에서 봤을 때는 이게 똑같게 보이고 실제 리터럴은 같은데 코드를 실행시키면 이것은 프리미티브 타입이고 이것은 오브젝트 타입으로 동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코드를 실행을 시켜보면 아까는 이 두 개가 같다고 했는데 이제는 다르다고 합니다. 물론 값은 같겠지만 값의 이퀄리티는 같겠지만 아이덴티티는 다르다. 왜냐하면 이 A는 프리미티브 타입이고 이건 이미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 아이덴티티가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 코틀린을 사용할 때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코틀린에서는 그 작은 타입이 큰 타입의 하이 타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타입이 큰 타입으로 대입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인트는 32비트고 롱은 64비트니까 인트를 만들어서 롱에다가 바로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롱에다가 값을 넣으면 바로 오류가 납니다. 이게 암시적으로는 컨버전 전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숫자끼리의 변화를 해주려면 변환 함수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트를 롱으로 만들려면 A에 to 롱을 해서 롱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넘버들은 모두 이 메서드들을 전부 다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변환을 전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코틀린에서 이런 수치형 타입들이 다를 때 변환을 해주려면 이런 변환 함수를 써서 변환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코틀린에서는 문자형으로 지급되지 않는 캐릭터가 있는데 자바에서는 이게 unsigned int로 해서 unsigned byte? unsigned로 해서 처리가 되었었는데 코틀린에서 보시면 이게 지금 캐릭터를 하나 받아가지고 이게 1이냐 비교해봤는데 이 컴파일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 캐릭터가 숫자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비교 구문 자체는 컴파일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A에 쉼표를 써서 이렇게 문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캐릭터를 다시 숫자로 바꾸려면 투스트링 해보시면 유니코드 값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처럼 뭐 ABCD를 유니코드 값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다만 직접적으로 문자가 숫자형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코틀린에서 배열은 좀 자바랑 많이 다른데 배열이 클래스로 표현이 됩니다. 어레이라는 클래스로 표현이 되고 그 클래스 안에 get과 set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 get과 set을 배열의 첨자로 오버로딩 해가지고 그렇게 값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레이 클래스는 사이즈라든지 배열의 유용한 멤버 함수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스트링 배열을 하나 만드는 건데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고 뭐 아까 get이라는 메소드를 써서 바로 첫 번째 항목인 코틀린이라는 값을 꺼낼 수도 있고 이게 연산자가 오버로딩 돼 있기 때문에 배열의 첨자를 이용해서도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바에서 생성하는 방법은 조금 다른데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금 코틀린과 자바의 어레이는 좀 다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열을 어떻게 생성할 거냐면 생성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레이에 팩토리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어레이 오브 등과 같은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레이에다가 5개를 만들 거다 라고 해서 5개를 만들 거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람다식에서 각각의 0부터 5까지 0부터 4까지 어떤 값을 사용할지 리턴을 해주면서 어레이를 하나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해서 어레이 오브 이렇게 해서 5개를 넘기면 5개짜리 어레이가 나오고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면 어레이를 만들 때 이거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해서 한 거고 이거는 어레이 팩토리 함수를 사용해서 한 건데 일단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0, 1, 2, 3, 4, 0, 1, 2, 3, 4에서 이 A도 0, 1, 2, 3, 4고 B도 0, 1, 2, 3, 4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레이 오브 이걸 보면 어레이 오브는 라이브러리 함수로 돼 있고 어레이는 어레이의 팩토리 함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코틀린에서는 어레이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약간 특별한 어레이 클래스가 있는데 이것은 프리미티브 타입의 박싱 오버헤드를 없애기 위한 어레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레이에 프리미티브 타입을 어레이에다가 이런 숫자형이나 그런 것들을 쓰게 되면은 제네릭이 사용되고 제네릭이 사용된 경우에는 프리미티브 타입이 아니라 레퍼런스 타입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리미티브 타입 방식의 오버헤드를 없애주는 배열이 있는데 이건 특별한 어레이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int 어레이, short 어레이 뭐 그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어레이를 상수할 것 같지만 어레이 기존 그냥 어레이랑 전혀 관련 없고 완전 다른 어레이로 만들어져 있지만 사용 방법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를 int를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동작하게 하는 어레이를 만드는 건데 int 어레이 오브 해서 1, 2, 3 써주시면 아까 밑에 부분은 기본 어레이를 사용하는 부분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널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숫자들만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프리미티브 타입 어레이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틀린에서 문자열은 자바 문자열이랑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문자는 다 캐릭터로 구성되어 있고, 이 코틀린에서 KOTLIN이 모두 캐릭터로 되어 있고, 이 각각의 하나하나씩 접근하려면 이런 배열 첨자 같은 것이나 get을 이용해서 값을 받아올 수도 있고, 자바에서처럼 랭스를 사용하면 스트링의 랭스를 바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for로프에다가 이 스트링을 넣고 가까이 캐릭터를 얻어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바랑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문자열 리터럴인데 자바랑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일단 크게 문자열 리터럴이 코틀린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용어로 사용되냐면 escaped string과 raw string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escaped string은 우리가 자바에서 사용하던 그 쌍따옴표 안에 글자를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자바 스트링과 거의 같은 거고, 여기서 만약에 개행을 하려면 백슬러시를 사용해서 개행을 해줬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이스케이핑 처리라고 하는데, 예제를 보시면 헬로 월드 하고 나서 개행을 하려면 백슬러시 n을 해서 이렇게 개행을 했던, 혹은 특수 문자를 쓰려면 이스케이핑을 해서 처리했던 기억을 다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escaped string이라고 리터럴을 정의를 할 수 있고, 로우 스트링은 뭐냐면 이건 코틀린에서 새로 자바랑 다른 점인데, 쌍따옴표 3개를 이용하면은 escaping 처리를 할 필요가 없이 이 쌍따옴표 3개 안에서 나오는 그런 문자들이 전부 escaping 처리 없이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은 쌍따옴표 3개를 하고 쌍따옴표 3개를 끝나고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쌍따옴표 안에 또 쌍따옴표가 있는데, 자바 같은 경우에서 기존의 escaped string 같은 경우에서는 역슬러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컴파일이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역슬러시 n을 하지 않았는데도 개행을 쳤기 때문에 이게 이런 문구 없이도 개행을 할 수가 있고, 보면 개행이나 어떤 문자는 다 포함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여러 줄이라든지 혹은 특별한 escape 처리해야 될 문구들이 있을 때 이런 로우 스트링을 사용하시면 자바를 이용하는 것보다 코틀린에서는 더 편하게 개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